네, 안녕하세요. 체스입니다. 2월 22일 국내 증시 어떤 식으로 흘러갔고 또 오늘 리딩에서 어떤 이야기를 다뤘는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금일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1.68%, 코스닥은 마이너스 1.88%, 양지수 다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날 미증시의 조정폭이 좀 있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당연히 매수세가 좋을 수 없었겠죠.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시장이 빠질 거다라는 거를 오늘 말한 게 아니라 사실 2480선, 2500선 박스권 상단을 돌파 시도할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지금 시장이 급격하게 상승한 건 일단은 AI 챗봇 관련주 위주로 상승폭을 보여줬던 거고, 이쪽이 흔들리게 된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시장이 희말이 없이 무너질 수 있다고요. 자, 지금 2480선을 안착하지 못하고 코스피는 제가 말한 2400선 부근까지 조정을 시작한 모양새입니다. 자, 코스피의 단기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한테 60분봉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0분봉 차트에서 볼벤 상단과 하단선이 수렴하는 것, 이때가 추세가 바뀌는 타이밍이다 라고 했죠. 자, 볼벤 상단과 하단선이 벌어졌다가 수렴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딱 중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장이 좀 반등했다, 올랐다고 해서 좋아할 거 하나도 없다, 하락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시장이고, 볼벤 상단을 뚫고 위로 가기 전까지는 2400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지속적으로 말씀드려 왔습니다. 자, 오늘 볼벤 하단선을 만나면서 종가는 241선 만나면서 끝났네요. 자, 과거 코스피 박스권 상단에서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갈 때를 보면, 자,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2200선과 2500선 사이의 박스권을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괜히 박스권 시장에선 어설픈 기대감보다는 기계적인 매매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전에 박스권 상단에서 하단으로 내려갈 때 위치를 보면 이때예요. 12월 달이었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볼벤 하단선 그리고 241선을 이탈하면서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갔습니다. 지금 구간 자체는 그때보다 조금 위이긴 하지만 볼린저 밴드 하단을 이탈했다라는 점, 그리고 241선을 이탈한다, 이 위치 자체가 지금 비슷한 상황이죠. 따라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 자리 이탈하고 481선 2400까지 내어줬을 때는 박스권 하단까지도 다시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시장을 뺀다라고 하면,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이유는 첫 번째로는 환율, 두 번째로는 국제 유가, 두 가지를 잡아드렸습니다. 과거에도 똑같이 박스권 하단 갈 때 환율을 가지고 걸고 넘어졌거든요. 이번에도 지금 환율이 1300원대 위로 올라가면서 환율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FOMC 회의 의사록 이번에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1월 달에 회의 끝나고 파월 의장이 시장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진 걸로 봐서 지난 1월 FOMC 회의가 되게 매파적인 발언이 많았다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이번에서 매파적인 발언이 안 나왔다 이러면서 순간적인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FOMC 회의 이후 나왔던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소매 판매 지수, 인플레 관련된 지표들이 대부분 다 나쁘게 나왔기 때문에 다음 FOMC 회의까지는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매수세도 붙지도 않고 환율도 올라가고 이러면서 시장이 흔들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2400까지 아래 갭자리 메꾸는 하락은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하락이기 때문에 그닥 제 영상을 챙겨보신 분들이나 리딩을 보신 분들은 그렇게 놀랄 만한 하락은 아니었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가 조금 문제다라고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 에코프로가 엄청 많이 올라갔잖아요. 묵직한 2차 전지 관련주 중심으로 급격하게 상승한 지수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이 갭자리는 거의 무조건 메꾼다라고 봐야겠죠. 760선, 755포인트까지 하락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특별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거기다 만약에 2차 전지 최근에 올라갔는데 걔네들까지 빠진다라고 하면 코스닥은 740선 아래까지도 밀릴 수 있어요. 이 아래에도 갭자리가 있죠. 자, 그러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 훨씬 조정의 폭이 클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경고를 했던 겁니다. 오늘 빠져가지고 오늘 빠졌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일전부터 이렇게 빠진다고 계속 말을 했으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 또 제가 올라가 봐야 800선 뚫기 힘들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역시 800선 돌파하지 못하고 밀리는 모습이네요. FOMC 회의 의사록 이후 기술적 반등 한 차례 정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다음 달 양회 이슈 전까지는 시장의 긍정적인 이슈라고 부를 만한 게 없어요. 오히려 지금 러시아가 되게
그 핵조약에 이탈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에너지 뭐 자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압박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또 물가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감만 지금 계속 생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 번 더 현 시장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면 소비자물 그 파월 의장이 1월 달에 FOMC 회의 끝나고 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지만 서비스 물가 뭐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던 거 뭐 뉴스 관심 있거나 제 리딩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서비스 물가만 잡히면 될 것 같아 이것만 잡히면 오케이 뭐 약간 요런 뉘앙스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자 서비스 물가는 임금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 지표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임금 상승률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사람들은 소비를 더 많이 하겠죠. 돈을 많이 버니까. 자,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당연히 시장의 돈은 활발하게 돌 겁니다.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소비하려는 사람들은 많은데 물건이 얼마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건의 가격은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준은 서비스 물가만 잡히면 좀 좋을 것 같아라고 말을 했는데 자, 러시아가 막 에너지 이제 그 가스관 잠글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다던가 뭐 중국에서 갑자기 뭐 수요가 올라갔다. 원유에 대한 수요, 뭐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올라갔다. 이란이 뭐 핵 문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원유 공급망이 흔들린다. 이런 식으로 공급망에 대한 문제가 흔들리고 사람들의 수요가 올라가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러시아의 어제 그 푸틴의 또 이상한 헛소리 생각하면 이제는 서비스 물가만 잡히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원자재 가격 이것도 커진 거예요. 이게 지금 불안감이 생겼는데 심지어 1월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상해. 시장 기대치보다 높게 나왔거든요. 자, 지금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그럼 연준이 다음 3월달 FOMC 회의에서 과연 시장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질까? 라고 생각을 하면 글쎄요. 지금 서비스 물가만 잡히면 될 줄 알았는데 원자재 가격도 올라갔어. 그럼 이제 서비스 물가만 신경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용시장이 침체된다 그래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다시금 원자재 가격을 잡아야 된다라는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선 더 강력한 금리 인상 계속해서 금리 오르겠다. 뭐 0.5% 올릴 수도 있다. 뭐 요런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되게 그러다 보면 당연히 환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아마 환율 동결할 것 같죠. 이런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 계속 올라가게 되면 최근에 시장을 견인했던 건 1월 달에서 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건 외국인들의 매수세였습니다. 환율이 안정화가 됐었으니까. 자, 그런데 지금 환율이 다시 올라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니까 외국인들이 슬슬 털고 나가기 시작하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기관이 받아준다라고 하면 횡보인데 기관이 이대로 매도세를 유지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박스권 하단 혹은 중단까지도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2400 찍으면 뭐 다시 무조건 시장을 반등한다? 꼭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무조건 2400은 가야 되는 자리인 거고 여기서부터 뭐 바로 반등한다면 매우 좋겠죠. 뭐 중국의 양회 이슈라던가 경기 부양책 등의 이유로 올라가면 좋겠지만 이 자리에 꼭 반등을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 자리부터 2300선 아래에 있던 요 자리까지도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2400 제가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2500선에서는 현금을 한 15%라도 꼭 만들어 두세요. 이거 진짜 영상에서 하루에 한 번씩 말했고요. 방에서도 한 2, 3주 동안 말했어요. 뭐 2, 3주 동안 말한 게 아니라 이 코스피 2200 왔을 때도 말했어요. 2200 왔을 때 손절하지 마세요. 멘탈 잡으세요. 2500까지 다시 한 번 더 갑니다. 대신에 2500선 오면 그때는 꼭 현금 만드세요라고 말했던 게 220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안 하신 분들은 사실 난 모르겠다. 뭐 이렇게까지 말을 해도 안 하면은 도대체 어떻게 말을 해야 말을 들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현금을 만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2400선 찍는다고 지금 뭐 풀매수 여기서 만들어놨던 현금 15%를 풀매수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 구간 있죠. 2400부터 2300선까지 여러분들이 만들어놨던 현금을
종목들을 추매에 활용을 하든 신규 종목을 분할 매수를 하든 그건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쉽게 좀 어려움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게 코스피 2400부터인 거지 2400에서 몰빵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만 꼭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든 박스권 장세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박스권 하단을 보여주는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뭐 그럼 여러분들 뭐 멘탈 다 가루가 될 것 같긴 한데 뭐 그래도 다시 또 올라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박스권 장세니까 뭐 우하향 추세를 계속 다시금 이어갈 가능성보다는 이렇게 겁주고 또 박스권 하단 부근 오면 또 그런 얘기 나올 겁니다. 뭐 여기까지 갈지 여기서 반등 나올지 하단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또 저 자리까지 오면 또 소비자 생산자 물가 지수가 좀 안정적인 것 같으니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또 이러면서 환율 떨어질 거고 또 다시금 반등할 거거든요. 박스권 시장이 원래 그래요. 명확한 결과물 없이 그냥 해석에 따라서 흔들고 올리고를 계속 반복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기계적으로 괜한 기대감 가지지 말고 매매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린 실시간 리딩을 경험하고 싶다면 홈페이지 어플 상단의 체험방 입장 배너를 클릭하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보세요. 입장 후 인사와 함께 입장 경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린 건 아니었죠. 알티캐스트 같은 경우는 어제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휴맥스 홀딩스. 알티캐스트 같은 경우는 특히 휴맥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어제 241선 위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폭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시초부터 갭 뜨더니 상한가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럼 이제 휴맥스는 못 잡는다 하시는 분들은 알티캐스트 보라고 말씀드렸죠. 알티캐스트 같은 경우도 일단 저희 정식 추천주였어요. 뭐 제가 공식적으로 추천했던 종목이고 중간중간에 사고 밑에서 다시 잡고를 반복하면서 최종 목표가를 2,200원으로 잡아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오늘 2,215원이니까 매도 주문 넣어두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전부 체결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알티캐스트 수익 봤고요. 또 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종가에 추천해드렸던 GSE 같은 경우도 오늘 하락장에서 꽤나 멋진 종목 보여줬습니다. 뭐 국제 유가 이슈로 올라간 건 아니고 개별 이슈로 올라가긴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한 4,3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잡아드렸었고요. 금일 시간외에서 4,300원을 달성했네요. 지금 그러면은 이제 뭐 유가 관련주는 올라갔으니까 끝이에요? 뭐 요렇게 볼 게 아닙니다. 만약에 시장을 뺀다라고 하면 계속 말하지만 시장 조정 사유는 1. 환율. 이게 제일 만만한 거고요. 두 번째가 국제 유가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국제유가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승폭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러시아 이슈로 인해서 식량, 사료 이쪽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그쪽이 움직였다면 그 다음번에 움직일 거 뭐 그런 거 뭐 철강 관련주들은 움직였고 뭐 니켈, 구리 뭐 이런 얘기들 쭉 해드렸잖아요. 이쪽 철강 섹터 쪽도 한 번 더 순환매 돌 수 있습니다. 국제 유가랑 묶어서 원자재 관련 섹터로 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하락장에서 매매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개별 종목 차트라던가 뭐 그냥 개별 이슈를 보고 들어가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보고 시장 이슈에 적합한 종목을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뭐 또 어제 영상이었나요? 제가 유니온 머티리얼즈 어제 영상 아닌가요? 어제 여러분들한테 유니온 머티리얼 이거 같은 경우도 241선 붙으면 이때부터 아래로 갭자리 메꿀 딱 갭자리 기다려도 상관은 없는데 241선부터 아래로 분할 매수해도 된다라고 말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그걸 잊지 않고 오늘 매매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유니온 머티리얼이 시간에서 움직이고 있죠. 내일 또 그러면 적당히 팔고 아래 갭자리 다시 기다리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장 글쎄요, 뭘 살까라고 한다면 시장 이슈의 개별 이슈보다는 시장 이슈에 적합한 종목을 사야 될 거고요. 시장 이슈에 적합한 종목은 역시 환율이라던가 원자재 이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방에서 제가 계속 틈틈이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긴 하겠지만 웬만하면 이제 자율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현 시점에서는 시장의 조정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어설프게 개별 종목 이슈 보고 들어가면 물리기가 십상이에요.
시장 이슈 보고 들어가셔야 되고 조정을 줄 때는 개별 종목의 악재로 시장 전체를 조정 주진 않습니다. 시장 악재를 가지고 조정을 주니까 시장 악재에 적합한 종목을 분할 매수 접근한다. 뭐 요런 느낌으로 자율 매매 하셔도 상관없겠네요. 자, 또 어떤 얘기를 해드릴까? 또 뭔가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게 실시간 방송으로 하면은 뭐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라고 하겠는데 이게 녹화 방송이다 보니까 궁금한 걸 물어보라고 할 수가 없네. 나 근데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요. 아씨 뭐지? 난 뭔 말을 하고 싶었을까? 와씨 뭐 야씨 모르겠어요. 지금 약간 지금 똥멍청이가 된 것 같아. 뭐 앞부분에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쭉 설명해 드렸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방에서 교육해 드렸던 거는 숙제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숙제에 대한 개념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진짜 중요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보통 종목 손실만 봅니다. 내가 지금 A라는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A라는 종목의 손실이 200만 원이야, 뭐 150만 원이야. 이렇게 종목의 총 손실을 보면서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이 관점을 조금만 틀어서 종목의 총 손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종목의 한 주당 얼마를 내가 지금 손실 보고 있는지를 생각하시면 되게 그 숙제에 접근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숙제가 뭐냐라고 지금 영상을 보고 막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홈페이지에 오늘의 교육 가면 있거든요. 그거 꼭 읽어보세요. 정말 이것만 잘 하셔도 여러분들이 그 주식하면서 현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은 진짜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정말 쉬운 개념인데 이거를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이것만 알면 진짜 여러분들 매매가 엄청 쉬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기억났어요.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딱 기억났어. 자, 항공주. 자, 지금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매매를 할 때 지금 어떤 종목이 적합할까도 생각하겠지만, 자, 말했지만 지금은 개별 이슈가 아니라 시장 이슈에 적합한 종목군들 위주로 매매를 해야 돼요. 미중 갈등이라던가 뭐 물가 상승에 대한 불안감으로 움직이는 거. 시장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보통 시장 이슈가 있어야 조정이 오거든요. 지금은 개별 이슈가 아닌 시장 이슈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고요. 자, 개별 이슈 접근하면 안 되고 또 차트, 개별 종목 차트. 와, 이거 완벽한 반등 자리야. 이거 필요 없어요. 그 개별 차트 시장 빠지면 개별 차트가 아무리 예뻐도 어차피 시장에 매수세가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차트를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매수세를 넣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보통 조정 오는 타이밍에서는 개별 차트라든가 개별 이슈에 의존한 매매 같은 경우는 실패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고, 그러면 지금 어떤 종목이 적합하지 다음에, 자, 그럼 시장이 조정 올 때 어떤 종목이 적합할지를 찾았으면 그 다음에 다음 반등이 오면, 시장이 반등이 오면 뭐가 적합할까? 자, 이거를 또 미리미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닥쳐서 생각하면 늦어. 그러니까 미리 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놔야 나중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거든요. 자, 지금 시장이 하락한다라고 하면 제가 환율, 유가 이 두 개가 대표적이라고 했어요. 원자재라고 가죠. 우리가 수익을 최근에 제일 크게 봤던 종목 중에 하나가 진에어입니다. 항공주였죠. 항공주의 3요소는 1. 유가, 2. 환율, 3. 수요예요. 자, 지금 뉴스 보면은 뭐 중국에 관광객이 많이 간다. 뭐 이제 뭐 중국 비자 풀려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위드 코로나니까 뭐 해외여행도 많이 간다. 항공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고 있다. 항공주들 실적 개선될 거다. 뭐 이런 뉴스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막 항공주를 막 살까? 막 이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분명 항공주는 엄청나게 매력이 높아요. 왜냐면 지금까지 코로나 때 엄청나게 그 적자였던 게 이제부터 확실히 개선될 거거든. 자, 그런데 항공주에서 문제가 되는 건 이거예요. 보통 유가가 급등하면 항공주의 악재입니다. 환율이 올라가도 항공주의 악재예요. 항공주들이 상승할 수 있는 건 유가, 환율, 수요 이 3요소인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전에 진에어 제주항공을 추천했을 때는 이때잖아. 막 이때였잖아요. 자, 이때 12월 달 이때 11월 이때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유가가 떨어졌고요.
항공에 대한 수요가 올라갔어요. 이 3박자가 다 맞았기 때문에 그때 항공주 진에어뿐만 아니라 뭐 티웨이 항공, 제주항공 다 올라갔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때 저희가 18,000원 부근에서 다 팔았어요. 18,000원에서 다 팔고 제가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사람들이 막 사고 싶은 거야. 체스님 이때 팔았는데 여기까지 빠졌다고 지금. 항공주 다시 잡으면 안 돼요? 뉴스 보니까 막 실적도 좋아질 거래요.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잡는 거 다시 잡아도 되기는 하는데 말했지만 시장이 조정 온다라고 하면 유가 환율 이거라 그랬죠. 자, 근데 항공주한테 부정적인 요소가 두 개나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렇단 소리는 환율이 수요가 좋고 뭐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항공주는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다? 시장이 반등이 오면 뭐가 적합할까? 시장이 반등이 오면 적합할 종목은 항공주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 항공주는 지금 잡는 게 아니라 시장이 반등 올 때쯤 잡는 겁니다. 그럼 체스님 시장이 언제 반등 올까요? 라고 하면 제가 말했죠. 2400까지는 무조건 빠진다고. 2400까지 빠질 거고 2300까지도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항공주를 잡는 타이밍은 코스피 2400부터 코스피 2300까지 하락할 때, 그때가 항공주를 분할 매수로 잡는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요런 거. 그러면은 걔네들 잡는다고 해도 시장 빠지면 같이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이 반등하게 되면 다시금 유가가 하락하고 있다, 혹은 환율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시장이 반등할 겁니다. 자, 거기다 지금 항공주 같은 경우는 수요, 다음 분기 실적도 기대가 되죠. 그럼 그때 마찬가지로 또 항공주는 이 3박자가 맞아가면서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항공주 눈여겨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당장 급하게 사실 필요는 없어요. 코스피 2400선까지 밀리면 그때부터 아래로 분할 매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공식 종목으로 다시 한 번 더 진에어를 진행할지, 제주항공을 진행할지, 뭐 아시아나항공을 진행할지, 대한항공을 진행할지 이건 모르겠지만 아마 항공주는 한 번 더 제가 여러분들한테 구간을 잡아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체험방에까지 잡아줄지는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항공주들도 이거 여기 다음번 시장의 반등이 왔을 때 항공주들 또 한 번 빛을 볼 수 있다라는 거, 요것만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단순히 개별 종목 차트만 보고 매매할 게 아니라 이렇게 시장 상황을 보고 앞으로 하락한다라고 하면 어떤 종목이 적합할지, 그리고 그 하락이 끝났을 때 반등할 때는 어떤 종목이 적합할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하시면 뭐 시장이 빠지든가 하락하든가 올라가든가 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20분짜리 영상이네요. 또 말이 길어졌어. 중간에 잠깐 까먹어가지고. 자, 다들 오늘 하루도 본업에서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RT캐스트 수익 보신 분들, GSE 수익 보신 분들 다들 축하드립니다. 당분간은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 염두하시고 올라가더라도 기술적 반등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죠.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검색창에 체스 주식 학교를 입력해보세요. 홈페이지의 어플, 유튜브 채널에서 체스의 각종 교육 자료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플 알림도 온다고. 실시간 리딩을 경험하고 싶다면 홈페이지 어플 상단의 체험방 입장 배너를 클릭하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보세요. 입장 후 인사와 함께 입장 경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식하는 체스의 주린이 학교.